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양시장 다른 그 모습이 펼쳐지네요. 코스피 오르고 코스닥은 소폭 내림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자, 현재 종목별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네, 시장 전체적으로 등락이 상당히 좀 심한 모습입니다. 장 초반부터 환율이 다시 하락을 하면서 1,070원 초반까지 좀 내려가면서 수출주들의 약세가 눈에 드는 모습이고요. 거래소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선주의 반등입니다. 역시 특별한 재료는 없지만 순환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조선주, 특히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등 조선주들의 강세가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상대적으로 안 좋은 섹터가 바이오 섹터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제약 섹터 쪽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 관련주의 급락으로 인해서 오늘 상당히 영향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LG생명과학도 하락폭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휴원스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헬스케어 쪽 섹터들도 다 좋지 못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내추럴 엔도텍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 반전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좀 등락이 많이 심해서 전국에 있는 단타 하시는 분들이 다 몰려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라서 좀 많이 아쉽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좀 내수주 중에서 그동안 좀 상승을 보여왔던 홈쇼핑이라든지 백화점 등이 오늘 조금 수그러드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요. 은행주 섹터, 보험주 섹터들이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BNK 금융지주가 실적 발표하면서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에서 지금 보신다면 SK CNC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시 강세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K와도 같은 흐름 같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삼성그룹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상당히 좀 약세고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애플 관련되어 있는 부품 회사들이 좀 강세 보이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상승 종목부터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에 지금 깜짝 실적 나오고 있는 그 기업들 지금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BNK 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루 만에 반등 4% 넘게 상승세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부터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네, 은행주들이 전통적인 내수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수주들이 워낙 최근에 강하다 보니까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은행주들 전체적으로 좀 잘 버텼어요. 일단 최근에 수급도 사실 좀 나쁘지가 않았고요. BNK 금융지주 실적은 좀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좀 외국인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좀 털어내고 있는 모습이죠. 기관의 좀 매수세는 좀 돋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17,000원에 저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0원 다시 뚫는지 여부가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약 한 16,000원 선 정도의 지지선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17,000원과 16,000원 사이에서의 변동성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가증권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조선주들입니다.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한 3%가량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2%대 상승세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쪽의 전략도 제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 조선주 섹터들이 상당히 강하죠. 유럽 쪽에서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조금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니까 바로 조선주들이 좀 반응을 하고 선조정을 받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종목별로 좀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조선 섹터 전체적으로 좀 강한 흐름입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좀 대장주 역할을 해줬던 현대미포조선 강하게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선조정 21선까지 받았죠. 특징이 거래소에서 강하게 올랐다가 21선 부분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조선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21선까지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미포조선 지난번 10만 원 부분까지 상승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하방으로 9만 원만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더 가지고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고의 대처장고를 보여주고 있는 대우조선해양도 오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우조선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거래량보다 지금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2만 원대 확실히 안착만 해준다라면 직전 고점이 2만 1,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상승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보유하신 분들 하방으로는 19,000원 부근의 이탈 여부를 손절선에로 정해놓고 대응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조선주들 순환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폰 관련된 그 종목군들 좀 볼까요? 이라이콤이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7일 만에 반등이 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호실적과 관련돼서 볼만한 그 종목군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어제 애플이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한 게
아이패드도 앞으로 성장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패드랑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도 많이 강한 모습이에요. 오늘 뭐 이라이콘 말고도 S맥도 상당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뭐 물론 아이폰의 케이스 집중되어 있는 슈피겐 코리아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 LG 이노텍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라이콘 같은 경우 단기간에 상당히 급락했었죠. 급락해서 21,0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24,000원 부근에 강력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가격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반등시보다 반등시마다 좀 비중을 줄여놓고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부품주들이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강하게 올랐던 만큼 향후에 실적 발표에서도 실적에서 뭔가 좀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단기적으로는 부품주들 반등할 때마다 저항대를 좀 더 인식해 주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락하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오늘 좀 밀리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삼성그룹주도 뭐 호텔신라나 뭐 삼성전기, 삼성물산 모두 다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좀 잡히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자, 삼성그룹주들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환율이 벽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어렵게 18만 원 뚫었다가 환율 때문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 삼성전자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삼성전자 갤럭시 6가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잘 안 팔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공교롭게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모습이라서 당분간 환율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1,100원대 회복하는 흐름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그룹주도 특히 삼성 SDI나 삼성전기 모두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환율 관계를 좀 명확하게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아차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올라오다가 바로 환율의 직격탄 맞고 오늘 좀 하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출주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자동차하고 IT 섹터주들은 환율 관계 한 번 더 확인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원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는 타이밍을 조금 노려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좀 관망 사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산업 좀 보죠. 어제 움직임 좋았습니다. 어제 반등권의 움직임 좀 나오면서 21선 다시 회복하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좀 재차 내주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현대산업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오른 모멘텀은 면세점이었었죠. 호텔신라도 공교롭게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본다라면은 뭐 면세점 기대감으로 너무 급등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부담감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건설주들 다 좋지 않습니다. 어제는 현대건설도 계속 흘러내렸고요. 어제 GS건설 정도가 좀 버텨줬었는데 건설주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정유, 유가 쪽에서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제 좀 둔화되는 흐름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건설주들도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죠.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를 좀 확인하겠다라는 심리가 많이 강한 것 같습니다. 현대산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세점 이슈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흐름 보시면 21선 이탈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21선에서 지지하고 반등하는 종목이 있고요. 21선 이탈하면서 61선까지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거래소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소의 종목들 단기적으로는 계속 순환적으로 상승도 나타나지만 순환 조정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빠르게 올라왔던 만큼 조금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한 섹터가 건설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물론 내수에 치중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한 57,500원권 바로 직전 저점권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셔서 보유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6만 원 강하게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라면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바이오 제약주들 미국에서 이 바이오테크 지수가 한 4% 가량의 하락이 좀 나왔어요. 좀 전체적으로 나스닥을 끌어내리는 그 역할을 좀 해줬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볼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생명공학회사 셀라돈이 신부전 치료제 관련해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폭락을 했습니다. 하루 폭락이 80.7%. 상한가가 없다 보니까 하루 만에 80%가 날아가 버렸죠, 주가가.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약합니다. 지금 뭐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약주들이 지금 좀 둔화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뭐 코롱생명과학이 선전해주고 있긴 하지만 역시 좀 하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섹터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내추럴 때문에 안 좋아졌었는데 또 미국에서 한 번 더 맞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들 앞으로 실적 확인을 좀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섹터주들이라면은 일단은
실적을 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찍은 저점 56,200원권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셔서 좀 보유하시되 6만 원 회복을 포인트로 좀 삼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뭐 제약주의 대장주였었던 한미약품 기준으로 본다라면 오늘 한 7,500원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한미약품도 36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요거 다시 돌파할 때까지 조금 이격 조정을 좀 확인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내추럴 엔도텍은 잠시 하락 반전했다가 지금 또 시세가 치솟고 있네요. 5% 정도 상승세에 지금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도 지금 소폭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나옵니다. 2155선 1포인트 정도 약보합선으로 좀 한 발 물러난 모습.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물러나면서 696선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출발 업앤다운 박진희 차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